무겁고 가벼워지는 아이디어. 혁신적인 투어 슈즈. 가벼워 아무것도 신지 않은 것처럼. RD0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신나는 골프의 프로골퍼 이신입니다. 저는 지금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360도 골프장에 와 있습니다. 꽃과 바람과 땅과 물을 아우른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이 360도 골프장에 오니까요, 이 페어웨이에 양잔디로 식재가 되어져 있네요. 특히 이제 양잔디로 식재되어져 있는 곳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봇 플레이가 아닌가 싶은데요. 이신의 신나는 골프, 오늘은 디봇 플레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신의 신나는 골프 바로 시작합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이신의 신나는 골프의 주제는 바로 이 디봇 플레이입니다. 자, 제가 몇 가지 그 상황을 설정해 두었습니다. 이 디봇에 위치한 볼의 그 상황인데요. 자, 처음에 볼은요, 자, 타겟 방향과 일직선상에서 디봇을 뒤로 하고 볼이 약간 앞쪽에 있는 경우,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볼은 디봇의 시작점이 있는데 깃발 쪽으로 디봇이 나 있는 경우,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여러분들도 애를 먹고 있는 이 디봇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. 자,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. 아마 요런 정도 처리만 잘 되면 오늘의 배운 이 디봇 플레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이 상황에 맞는 그런 레슨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요, 그 앞쪽에서 이 뒤쪽에 디봇이 있고 앞쪽으로 핀 쪽으로 걸쳐 있는 그런 디봇 플레이입니다. 이런 상황은 아마 가장 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. 어차피 정확한 임팩트만 되면은 앞쪽에 그 탄력을 받는 디봇은 이 페어웨이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편안한 그런 디봇입니다. 약간의 그 행운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요. 자, 이런 경우는요,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임팩트겠죠. 임팩트가 실수가 돼서 만에 하나 좀 더 두껍게 딴다면 이 모래를 맞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을 맞는 느낌이 난다 하더라도 아마 이 100m도 날아가지 못한 채 앞쪽에서 떨어지는 그런 실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. 또 하나는 이것이 너무 다운블로에서 급격하게 내려가다가 보면 이미 디봇이 나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임팩트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잔디의 그 힘에 걸려서 이런 시기에는 자칫 부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거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그 그라운드에 있는 디봇의 사이즈만큼 정확한 임팩트가 돼서 앞쪽으로도 그 디봇을 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장 여기서는 중요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지금 이 360도 이 골프장 9번 홀 페어웨이에 와 있는데요. 100야드의 목을 보니까 이 위치는 약 한 125에서 130야드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클럽으로는 뭐 9번, 8번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. 심리적으로 정확한 큰 스윙, 임팩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길게 잡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제 클럽을 잡고 정확하게 임팩트만 신경 쓰면서 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에 하나 디봇 플레이에서 심리적으로 뭔가 위축이 된다라고 하시면 역시 클럽을 한 클럽 정도 길게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. 자, 길게 잡았을 때는 역시 그립의 길이를 짧게 했을 때 오는 정확도, 그리고 볼의 위치를 약간 오른쪽으로 가져가시는데 이 위치에서는 반드시 길게 로프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쓰러치는 그런 타법이 좋지 절대로 디봇을 내는 샷이 되면 손에 부상이 오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는요, 이 첫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상황도 마찬가지겠지만 디봇 플레이에서는 평상시보다 외그레 동작을 한 서너 차례 더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만큼 손목의 부분을 좀 편안하게 풀어가야 어느 정도 임팩트 때 잔디에 걸리거나 아니면 잘 쓰러쳤을 때 좋은 그 릴리즈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. 자, 여기서 제가 먼저 한번 쳐보고 다음 상황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상황입니다. 두 번째 상황은요, 바로 이 디봇의 시작점에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. 이 위치는 첫 번째 조건보다는 역시 어렵습니다. 그 이유는 정확하게 치고 다운블로로 내려갔을 때 또다시 모래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파줘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 페어웨이에서의 받는 힘보다 이 위치는 정확하게 임팩트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볼을 날려보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는요, 이런 상황에서는 클럽을 한 클럽을 길게 잡는 게 가장 바람직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
과하게 어느 정도는 더 깊이 디봇을 놔서 첫 번째 조건에서는 아까 뒤쪽에 있는 디봇을 앞쪽으로 난다, 더 만든다라는 느낌. 자, 이 위치에서는요, 정확하게 임팩트가 들어갔으면 났던 만큼의 디보트를 다시 한번 똑같은 디보트를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래서 정확한 임팩트가 들어가고 다시 한번 왼쪽으로 그 힘을 더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평상시보다 다운스윙으로 자신 있게 눌러치는 그런 느낌의 그 디봇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앞쪽에서의 동작에서 웨그를 좀 많이 필요로 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요, 클럽을 분리시킨 상황에서 백스윙으로 올라가서 이 그립의 끝을 디봇으로 던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샷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디봇을 할 때도 손목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드는 그런 웨글도 필요하지만 그립을 좀 단단하게 잡아서 클럽이 충분히 앞쪽의 그 디보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 그립의 압력, 이것이 여기서는 또 가장 중요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위치에서는 무엇보다 부드러운 동작보다는 스피드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자,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마지막 상황입니다. 이 디보티의 한가운데 있었을 때의 이 디보 플레이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문제는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 위치는 임팩트도 어렵고 볼을 정확하게 맞췄을 때 또 왼쪽 앞쪽의 디보티에서 힘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가 다 어렵습니다. 자, 자료화면에서 보셨듯이 지금 볼이 그 디봇의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연습장으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한 이유는 아마 이런 그 상황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그 디봇에서의 플레이가 아닌가 싶거든요. 자, 우선은 그 디봇에 볼이 좀 얇게 아주 좋은 라이에 있다 하면은 볼을 좀 쓰러치는 그런 방법이 아주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연습장에서는요, 그 볼의 탄도를 낮추거나 또는 팔 동작을 응용을 한다던가 또는 탄도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 중탄도의 볼로 치는 그 연습 방법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자, 디봇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, 편안하게 볼을 중앙에 놓으신 상태에서 그립을 좀 짧게 잡습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몇 차례 스윙을 해보는데요. 자, 저도 지금 첫 번째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리딩 에지로 맞다 보니까 약간 전율이 오면서 조금 통증이 느낄 정도로 기분이 좋지 못한 그런 임팩트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동작을 평상시에도 그 워밍업 동작과 한번 연결하셔가지고요, 매트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손에 전달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좀 정확한 임팩트를 치는 방법,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. 두 번째는 볼의 깊이에 따라서 디봇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볼이 만에 하나 디봇에 좀 깊게 묻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그 그립을 강하게 잡고 파워라든가 스피드가 필요합니다. 이유는 디봇 앞쪽으로도 약 한 10cm 정도의 디봇이 있다면 아무리 정확한 임팩트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힘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.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요, 자, 여기 밑에 검정색 라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라인을 보시면요, 디봇은 뒤쪽으로도 10cm, 앞쪽으로도 10cm 정도의 그 모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, 20cm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앞쪽으로 20cm를 갖고 옵니다. 그러면 내 이미지 속에서는 또 다른 20cm를 앞으로 파게 되는데요. 자, 중간에 10cm 정도는 아마 그 겹치는 부분이 되겠죠. 바로 이 부분에서의 그 힘을 어느 정도로 임팩트를 강하게 가져가냐이기 때문에 볼의 위치는 오른쪽, 그리고 클럽은 가급적이면 하나 좀 적게, 그리고 그립은 좀 강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. 만에 하나 로프트가 한 클럽을 더 길게 잡는 경우에는 이것이 자칫 디봇을 낼 때 앞쪽으로 너무 깊게 박혀서 빠져나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상이라든가 손해의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로프트 있는 걸 가지고 강하게 치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방법 같고요. 자, 이렇게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연출한 것을, 주변 것을 잘 관찰하시는 게 이 디봇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데요. 볼의 위치라든가 그립의 악력이 아무래도 다른 평상시 샷보다는 더 중요하고요. 마지막 임팩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자, 좋은 티샷 이후에 페어웨이를 지켰다 하더라도 약간의 불운이 돼서 이렇게 디봇에 들어가게 되면 당황하게 마련입니다. 글쎄요, 당황보다는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정확한 판단, 정확한 클럽 선택을 하는 것도 이 골프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. 자, 오늘 이신의 신나는 골프에서는요, 바로 이 디봇 플레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.